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전부 다 한국산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회사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 유통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원산지를 제조국을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식으로 붙였단 말이에요. 그 회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수출과 수입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세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만 해도 한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그 세관에서 원산지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산지 조사가 워낙에 좀 이제 한 가지로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하다 보니까 아니 수출이세요 수입이세요 했더니 수입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막 이렇게 횡설수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결국 그 회사는 어떤 제조회사인데 중소기업인데요. 수출이나 수입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회사에서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국내 다른 업체에 납품을 하거나 국내 시장에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제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료들을 쓸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재료들 가운데 외국에서 수입해 온 재료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수입해 온 재료를 쓰기는 하지만 그 회사는 직접 수입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관에서 어느 날 갑자기 회사로 이제 와가지고 물론 그 전에 통지를 하거나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 회사로 방문을 해서 이거는 한국산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 소명 자료를 준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이라고 제가 사건 옆에 물음표를 적어놨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사례예요. 어떤 완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데 있어서 원재료, 부품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어떤 거는 이제 우리 국내산 또 어떤 거는 수입산이에요. 그래서 이 국내산하고 수입산 재료들을 가지고 완성품을 제조 가공을 한 다음에 완성품이 딱 나오면 여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국내에 이제 유통이 되고 있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관에서 어떤 방문을 하거나 연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신들이 제조하는 이 물건이 한국산이 진짜 맞다는 걸 소명을 하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가 돼요. 아니 그 제조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우리 회사에서 한국에 소재한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만들었고 그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우리는 제조업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한국산이라는 걸 소명을 하라고? 어떻게 소명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과징금 이런 건 또 무슨 얘기야? 막 이러니까 되게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이 수출 수입도 하지 않는데 과징금을 내라고 하는 근거는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듣보잡이라고 얘기하나요? 듣보법이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대외무역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33조인데요.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정해놓은 어떤 물건들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원산지를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찍고 싶으면 그 한국 안에서는 단순 가공 이상의 어떤 제조 가공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 가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순 조립, 절단, 세척, 건조, 포장, 재포장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건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이런 단순 가공을 하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이 대외무역법을 조금 더 파보면요. 대외무역법, 어떤 법이든 그렇죠. 법 위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또 그 아래에는 고시들이 막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고시 같은 데서 정해놓고 있어요. 이 대외무역법에도 실질적인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근거들은 상세한 내용들은 대외무역 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이 86조에 보시면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 물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을 할 거냐. 아까 우리 그 사건에서와 같은 케이스죠. 그러면서 이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고 지금 이 대외무역 관리 규정 8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한국산이냐 아니냐를 가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하는 물품의 최종 HS 코드를 알아야 됩니다. 아주 상세하게까지는 아니어도 HS 코드 앞에 2자리까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상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떤 경우에 한국산으로 인정을 하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둘 중 하나를 충족을 하면 1번, 2번 동그라미 화면에 보이시죠? 그 중 하나를 충족하면 한국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그림으로 조금 간단하게 비교적 표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예요. 자, 한국산일까라고 했을 때 이 예시는요. 플라스틱 안경테예요. 우리 안경점 가면 안경테들 많이 있죠. 그 플라스틱 안경테를 이제 제조를 하는 회사이고 수입 재료와 국산 재료를 섞어서 써요. 그래서 이 안경테의 HS 코드는 900311입니다. 그리고 국산 재료는 재료들의 HS 코드를 가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입산 재료 있죠.
우리나라 국산 재료가 아닌 어느 나라든 상관없어요. 수입산 재료들은 HS 코드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보시면 391190 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원재료가 있고, 수입 재료 중에 또 어떤 거는 900390이라고 하는 안경의 부분품이 해당되는 HS 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HS 코드 앞에 6자리까지 확인을 하고, 보시면 안경테 900311 앞에 6자리죠. 90 앞에 2자리, 03 앞에 4자리, 11까지 하면 6자리예요. 이 900311하고 일치하는 수입산 재료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경의 부분품, 두 번째 수입 그 재료 원재료를 보시면 900390이에요. 앞에 9003은 같지만 뒤에 2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HS 코드죠. 이렇게 수입산 원재료 HS 코드 6자리랑 완제품 HS 코드 6자리가 서로 다 다르다 하는 경우에는 완제품 제조 원가에서 이 수입 원재료, 이 HS 코드 2개, 391190이랑 900390, 이 수입 재료의 가격, CIF 기준이에요. 그 수입 재료들이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 배싹, 비행기싹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그 제조 원가에서 수입 원재료들의 CIF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 합친 거를 뺐을 때 나오는 금액이 제조 원가의 51% 이상이면 한국산으로 봐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모든 원재료들을 쭉 나열을 해놓고, 우리가 생산 공정에 사용을 하는 모든 원재료들을 나열을 해놓고 그 중에 수입산 재료들은 HS 코드 6단위를 다 따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제조 원가까지 계산을 해서 51% 이상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조 원가는 어떤 건지 지금 화면에 적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안경테 HS 코드고, 안경테 완제품이랑 수입산 원재료 HS 코드가 달랐어요. 1에서 51%인 거지.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마사지 기기예요. 뭐 무릎 마사지가 됐던, 미용 마사지가 됐던, 뭐 허리 마사지가 됐던 어떤 그런 마사지 기기 같은 경우에는 9019.10 이라고 하는 HS 코드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마사지 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사용한 수입산 원재료를 봤더니 마사지 기기의 어떤 부분품, 그러니까 마사지 기기가 이렇게 있으면 그 플라스틱 껍데기 있죠. 하우징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 그 해당 최종 마사지 기기에만 전용되는 어떤 일부 부분품을 수입산 재료를 썼어요. 그런데 얘는 이 부분품이 HS 코드가 9019.10으로 같아요. 앞에 6자리가 마사지 기기와 일치하죠. 이런 경우에는 51%로 안 된다. 이때에는 85% 이상, 제조 원가의 85% 이상이 나와야지만이, 이 계산식에 85% 이상이 나와야지만이 한국산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케이스 첫 번째에 51%가 됐든 케이스 두 번째에 85%가 됐든 이걸 충족을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한국을 적고 싶으면 적으세요. 그런데 제조국이라고 적으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적어야 되느냐, 가공국 또는 조립국이라고 적고요. 원재료들, 부품들, 원산지를 나열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한국산 가공, 이 대빵 크게 써놓고 저쪽 끝에 깨알같이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고요. 거의 한눈에 볼 수 있게 병행해서 표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료의 원산지라고 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순으로 해서 뭐는 어디산 몇 프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적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규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제조 원가 산출을 할 때에 총 물품의 제조 원가에서 수입산 재료의 가격을 뺐죠. 그게 제조 원가의 몇 프로냐를 따졌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수입산 재료와 국산 재료는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국산 제품이니까 이거는 한국에 샀으니까 국산 제품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한국산이라고 하는 뭐가 됐든 입증 서류가 있어야 돼요. 한국산이라고 그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한국산 재료로 간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규정들을 잘 몰라서 정말 억울하다, 난 이거 진짜 몰랐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과징금이 이제 크니까요. 최대 3억 원으로 과징금이 크니까 이런 부분 잘 챙겨 두셨다가 주위에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한다면 이 내용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